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얼음이 녹아 일정을 미루고 축소한 정읍 내장산 얼음축제가 시기 조절 실패와 놀거리 볼거리 부족으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순창 강천산 일대 온천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천산 진입로 확장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흉기를 들고 부안 읍내 식당을 돌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특수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정부 전자관부에 공식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최근 특별자치도 전담 추진단을 꾸린 전라북도는 산업과 재정, 문화, 복지 등에서 전북형 특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곳곳에선 겨울축제가 한창인데요. 정읍시도 내장산 얼음축제를 열었는데 전시한 얼음 조각 작품이 녹으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작품을 보완해 축제를 진행했지만 들인 예산에 비해 방문객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얼음 조각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부서진 얼음이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정읍 내장산 얼음축제가 열리기로 한 13일 오후 5시 기준 날씨는 영상 11도로 겉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한 날씨입니다. 뒤에 보이는 얼음 조각은 모두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정읍시는 13일부터 닷새간 개최하기로 한 내장산 얼음축제를 따뜻한 날씨로 얼음 작품이 녹자 첫날 당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축제 일정도 15일부터 17일까지로 축소했습니다. 행사가 미뤄진 줄 모르고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틀간의 보수를 마치고 문을 연 축제장. 전시장에는 녹은 흔적이 있는 얼음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얼음 조각 작품 비용만 6천여만 원.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거창군 금원산 얼음축제 행사 전체 예산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방문객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어수선하고 많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와서 많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실망이다, 형편없는 축제였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얼음이 녹는 불상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축제 개최 전부터 지난 13일 정읍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및 중기예보에서 지난 13일과 14일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보하였습니다. 행사 대행사 측은 얼음 조각이 영상 10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고 얼음이 녹지 않도록 가림막까지 설치했으나 이상 기온 때문에 얼음이 녹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읍시는 1월 초에 행사가 70% 정도 준비됐었고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해 축제를 연기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평균 3년 정도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정읍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로 날짜를 잡게 됐고요. 드론쇼와 LED 춤 공연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내장산 얼음축제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2억 7,500만 원.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비해 축제의 완성도는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순창 강천산 일대 온천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곳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관광 인프라 확대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천산 진입로 확장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 강천산 진입로인 국가지방도로 55호선 인근에 위치한 팔덕저수지 일대입니다. 팔덕저수지 인근 1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관광 휴양형 숙박시설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순창 지역의 온천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스파 관광호텔을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순창군의 팔덕지 수변 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지역에서 숙박할 곳이 없어서 광주나 남원 지역으로 빠졌던 관광객들을 여기서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고요. 웰니스 스파뿐만이 아니라 사우나도 호텔 격조에 맞게 따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선 체계를 분리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한 3가지 단계로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앞서 강천산 진입로 확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강천산 진입로엔 국지도 55호선의 경우 편도 1차선으로 해마다 가을이 되면 관광객이 몰려 교통체증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전국에서 매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강천산을 접근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했었는데 국지도 55호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4차선 확보장 공사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의 관광 인프라 개발 확대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순창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지도 55호선 확장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흉기를 들고 음식점을 돌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부터 부안군 읍내의 식당 2곳을 돌며 흉기를 들고 종업원에게 자신과 만나던 여성이 식당에 찾아온 적이 있는지를 묻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유소 뒤편에 주차된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레일러 한 대가 모두 불에 타고 옆에 주차된 다른 트레일러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역 당원 등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상 첫 대규모 대면 보고회를 연 윤 의원은 지난 임기 2년 6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렸습니다. 윤 의원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와 고부천 개보 배수관문 철거와 교량 설치, 전북대 정읍 캠퍼스 개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고 이는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바꿔보겠다 이렇게 약속드렸던 게 2019년 후반부터 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3년 전후 이렇게 우리 시민들 모시고 약속드린 내용들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190여 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발의 건수가 2번째로 많습니다. 남원시가 치매 환자를 첨단 기술을 이용해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16일부터 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해 치매 환자 24시간 모니터링과 활동 유형 분석, 응급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자동 신고 등이 되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홀로 살거나 부부 모두 치매 환자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가구입니다.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수축산물과 제사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이날 구입한 전통시장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 후보 간 기세 싸움이 시작됐다는 내용인데요. 전북 정가에 따르면 이번처럼 차기 총선일을 1년여 이상 남겨두고 각 후보 명의의 현수막이 지역에 내걸리고 선거구별 경쟁 구도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는 차기 총선의 조기 점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을 비롯해 4.5 전주일 재선거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중앙당 내부의 복잡한 상황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차기 총선 후보들 입장에서 설 연휴 동안 유권자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기 위해선 현수막 정치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합니다. 전북 14개 시군에 우후죽순으로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이 22대 전북 총선도 그동안 탐색전을 벗어나 각 후보 간 경쟁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청년층 주거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부안군이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 수혜자를 기존 50명에서 10명 더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기 집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매달 1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전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접수는 부안군 청년정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